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와 추심 계약을 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몇 가지가 거의 99% 채권자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소멸시효와 채권 관리의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어떤 채권자분이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접수 담당자가 제 자리에 서류를 놔뒀길래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금액은 2억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판결문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소멸시효가 지나가고 완성되면 이 채권은 사라져버리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이 건은 지금 즉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모든 채권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하신다는 말이 그래서요.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 황당했죠. 속으로는 아니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 2억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럴까봐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다는 말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뭐 돈 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참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말했죠. 이런 사건은 접수를 못 받으니까 다른 곳에 접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갑질을 하시는 것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저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내보이면 절대 채무자한테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나 저분이 사건을 신용정보회사에 접수하고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는 그 사건이 짜증나서 쳐다보지도 않고 폐기해버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하시면 추심 담당자와 채권자는 절대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평등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인 겁니다. 정말 자신이 맡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신다고 하면 담당자와 잘 협력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더욱더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채무자를 찾아가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채권자와 담당자는 의뢰가 되는 순간부터 한 배를 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추심 수수료입니다. 추심 수수료는 보통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의 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사건 확인을 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측정되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그 수고와 노력이 많이 뒤따르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기한이 지난 후 1년 미만의 채권은 20%, 변제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채권은 25% 정도 선입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 중 법인의 경우 법인 회사가 문을 닫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거나 할 때는 추심 수수료가 40%, 50% 이상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억 대 이상의 고액 사건인 경우 수수료를 일부 조율해서 접수 및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VAT, 즉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껌을 한 통 사더라도 전부 부가가치세가 붙죠. 신용정보회사도 똑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용역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신용정보회사와 20% 추심 계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100만 원을 회수했다고 가정하면 추심 수수료는 20%인 20만 원이겠죠. 여기서 부가세 2만 원이 추가로 계산돼서 22만 원이 공제가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환불되는 금액은 7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 등이 전부 다 발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오해와 불편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법비용 및 집행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겠죠. 법비용, 즉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 집행, 경매 등 법원에 접수하고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법적 절차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추심 담당자와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추심 담당자의 개인 사비를 털어서 법적 비용을 내고 절차를 진행하면 추심 수수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약 해지 및 유지입니다. 채권자가 의뢰한 채권 추심 계약은 1년입니다. 회수가 되지 않거나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을 때 채권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계약한 신용정보회사의 본사, 지사, 지점 등으로 해지 요청서를 발송하시거나 그냥 간단하게 추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그 추심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이 되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실시간 조회 아니겠습니까? 채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채무자의 금융거래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판결문과 지급명령 등을 받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조회 및 조사, 그리고 방문, 변제 촉구 등의 추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추심 계약 후 채무자의 관련 건이 본사에 접수되고 그 데이터가 전산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인 채무자에 대한 조회 및 모니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관리 차원에서 그냥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두시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를 하면 당연히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박을 당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음이 약해진 채권자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아니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혹 어떤 채권자분들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활동을 중지하고 사건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조사, 재산조사, 착수비용 등 선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에서 선불이나 착수비용 등을 계약하면서 절대 지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조사비용, 착수비용 등을 선불로 주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20년을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을 하고 근무하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신용조사 비용, 착수 비용을 왜 받는 겁니까? 저한테 지금까지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착수 비용, 조사 비용 이런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절대 선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계약을 하고 추심 활동을 하면서 서로 궁금했던 내용과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요즘 채권자의 돈을 떼먹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와 카페 등이 넘쳐납니다. 아니, 유튜브에서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방법, 압류 및 집행을 피하는 방법, 현명하게 남들 돈 떼먹는 방법 등을 방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떼먹는 방법을 공유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믿고 거래했던 채권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 떼먹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는지 정말 세상 말세입니다. 저희 단톡방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들은 법이 지켜준다고요.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나 법률은 정말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채권자가 그 고민과 채권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의 직원들은 선불, 조사비용, 착수비용 같은 거 받으면서 제밥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정말 채권자와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의뢰한 채권자의 사건을 해결하고 정당하게 추심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추심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 성과를 받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채권자의 마음을 잘 알고 생각해서 서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